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유튜브 재테크 방송에 빠져 사는 50대 맘입니다. 세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요즘은 TV를 잘 안 보게 되네요. TV는 웃음은 줄지언정 돈은 안 벌어주는데 이 나이에 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기고 시청하는 동안 시간을 버리지 않고 좋은 정보를 취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 30대 이런 매체를 접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드네요. 이렇게 고민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이 나이에 또다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일생일대의 실수를 작년에 했거든요.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 시점에 지난번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작년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고 폭락을 주장하는 유튜브 제목에 흘려 들으면서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떨어진다 생각하니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설상가상 저에게 자궁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맞벌이하면서 대학생 그리고 고3을 키우고 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혼자 생계를 책임지게 된다면 대출 상환을 제대로 할지 너무 걱정이 되었죠. 집값 떨어진다니 아직 안 떨어진 지금, 당시는 2020년 7월이었습니다. 지금 팔아서 또 전세 갱신으로 또 4년을 보장해 준다는데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그때 다시 집을 사서 들어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집을 내놓았어요. 그 집은 하루 만에 팔렸습니다. 제가 판 아파트는 전주 효자동의 아르펠리스인데 팔고 전세를 바로 옆에 있는 세븐팰리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을 했고 초기라 수술이 잘 되어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되니 사람이 참 간사해지더라고요. 암 치료하느라 병원에 있을 때는 건강이 최고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다가 막상 치료 끝나고 살아나니 다시 집값 변동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두세 달 사이 집값이 1억이 넘게 뛴 거예요. 제 계획은 혹시 내가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최악을 대비해 빚을 줄이려 전세로 옮기고 부동산 정책으로 떨어지면 다시 대출금을 줄여 사서 들어오려고 한 건데 자책감에 아르펠리스 근처도 가기 싫어서 빠른 길을 두고도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잠이 오지 않아요.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들이 다 만족하며 살던 그 좋은 집을 팔고 애기 아빠 애들 전부 고생시키고 집은 다시 사지도 못할 정도로 오르니 몇 주를 잠을 설치고 고민하다가 너나이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폭포수를 뒤로하고 계속 앞에서 노를 젓는 것과 비교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에 급해진 마음에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아는 지인과 상담을 했고 당시 아직 가격이 덜 오른 효자동의 엘드수목토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니 오래 고민하면 오를까봐 고민할 겨를도 없이 전세 안고 사버렸어요. 전세 낀 집은 차액만 준비를 하면 되니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사고 나니 얼마 후 전주가 규제 지역을 선포. 또 괜히 샀나? 또 떨어지나? 계획대로 기다렸다. 전세 만기쯤 살 걸 그랬나? 지방 구축은 안 사는 게 좋다는데 너무 오래된 걸 샀나? 지금이라도 팔고 비싸도 좀 새 아파트를 사야 하나?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현재 직장은 저는 혁신도시, 그리고 남편은 평화동 쪽이고요. 지금 현재 주택수는 그 엘드 수목토 전세 끼고 산 아파트 한 채입니다. 현재는 전세로 세븐팰리스 2억 6,500에 대출 1억 포함해서 살고 있고요. 소득은 세후 부부 합산 연 7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녀는 지금 대졸고시생 딸과 대학생 1학년이 있고요. 자산은 지금 위에 설명드린 게 다고 예금은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2억 3천 정도가 이제 순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거주시 중요 요소는 상권, 교통, 집값이 안정적인 곳이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엘드 수목도를 샀고 이거를 지금 잘못 산 게 아닌가. 이걸 다시 팔고 다시 새 아파트를 사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가 사실은 전주가 좀 많이 안 좋았을 때죠. 네, 안 좋았고, 공급이 또 많았었고.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뉴스들은 더 안 좋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이제 보유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좀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수나 매도의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중요한 거가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내가 입지가 좋거나 아니면 좀 신축인 물건을 가져가면 좋은데 일단 뭐 회자동 아르페스를 좀 사실은 이걸 뭐 매도하고 더 새 아파트를 혁신도시 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새로 이제 엘드 스모크토를 매수하신 거 그나마 근데 사실 다행인 거는 그나마. 이거조차도 없었으면은 맞아요. 조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고 엘드 스모크토 같은 경우 좀 검토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네, 떨어질 데가 없고 거의 제가 볼 땐 그래도 뭐 이 아파트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뭐 4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차익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제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중심지에 있거나 아니면 학군지에 있거나 아니면 신축인 것들이 상승장에서 먼저 빨리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매도나 신 아파트가 이제 올라간 거고 아마 여기 아파트들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뭐 늦으면 4년 정도 뒤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마저도 매도하면은 저는 조금 사실 이게 무주택일 때의 아픔이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은 돛담배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거기서 막 하고 있지만 무주택은 거기서 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내가 이제 수영은 사실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발과 팔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자산을 갖고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라도 갖고 계셔도 너무 다행인 거고 1주택일 때 내가 이제 좀 통찰력이 없으면 이것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맞아요. 사실 규제가 있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서울이나 지금 전국이 다 조정지역이고 규제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데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규제가 있을 때 주춤하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 지역에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가는 일만 남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매수하신 곳이 좀 가장 추운 겨울에 있기 때문에 좀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버텼으면 좋겠고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네, 뭐 이분이 전세 끼고 매수했다고 하시면은 이게 전세 투자금 대비는 그래도 20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그리고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야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되게 잘못하면 또 너무 난감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라도 사서 다행이다. 이거마저 내가 팔고 정말 그냥 무주택으로 내려갔으면 진짜 힘드셨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라도 진짜 사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너바님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유튜브를 폭락설 주장하는 유튜브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여러분들이 정보의 홍수에 있잖아요. 진짜 근데 그 안에서 이 쓸데없는 소음하고 진짜 내가 들어야 될 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지 그거를 못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의 사정이나 상황을 검토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는 오른다, 어디는 떨어진다, 이렇게.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도전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근데 그게 내가 그걸 걸러볼 수 있는 내공이 없으면은 그냥 내 상황에 맞게 내가 겁이 있는 상황이면은 날 겁주는 내용이 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다시는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그러니까 내가 걸러들을 수 없는 정보에 현혹돼서 잘못된 결정을 하시는 경험을 한번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규제지역 선포를 하고 나서 지방은 뭘 사면 안 된다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는데 옆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럼 이걸 또 팔고 또 딴 걸 해야 되나? 지금 뭐냐면 과거 행동에 대한 복귀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면은 비록 답변은 저랑 너바나님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일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한 공부는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키시려면. 네, 그것만 좀 잘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듣고 있었어요. 방송 네. 보고 계셨어요? 네. 이제 막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제 사연 듣고 막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그래가지고. 그러셨죠. 네.
뭐 연예인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연예인 같은 분들하고 통화하게 되니까 너무 떨리네요. 아닙니다. 네. 그럼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들으셨죠? 아, 네. 네, 일단은 제가, 너무 네.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모토 그러니까. 사서. 제가 그거 저기 집을 팔 때는 몸이 안 좋고 이제 막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쵸. 막 최악의 맞아요. 경우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냥 최대한 안정적인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또 하필 그 유튜브를 보면서 잘 보지도 않던 유튜브를 어떻게 막 궁금하니까 막 찾아보다가 그 사람의 것만 계속 본 거예요. 앞에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빨리 팔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가 처음에 샀던 금액보다 더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막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놨는데 막 하루 만에 팔려버리고. 그러니까 더 불안하셨죠. 하루 만에 팔려서. 예. 그러고 나서 정말 지금 한 6개월, 한 7, 8개월을 너무 정말 잠을 못 자고 막 그 집 옆에도 못 지나가겠어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막 들고.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막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너나이님 그 신사임당 그쪽 제가 유튜브를 좀 보게 됐는데 네. 그 방송을 보게 된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급하게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분의 말씀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저쪽 유튜브 말을 듣고 큰 실수를 하고 지금 이쪽 우리 지금 월부자 이쪽 말씀 듣고 또 다시 또다시 다른 선택을 또 바로 했는데 너무 팔랑귀여워가지고 근데 이게 잘한 건지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중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막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좀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예, 좋아졌어요. 네, 다행이고요. 사실 이게 몸이 약해지면 사람이 판단이 맞아요, 조금 맞아요. 흔들려지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이제 정보가 너무 홍수가 많잖아요. 그때가 저는 되게 중요한 거가 그래도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해본 사람한테 들어보는 게 좋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도 딱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분보다 자기가 실제로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를 내신 분한테 이제 들어보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부동산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 중에 예전에도 사실은 뭐 손대인 씨도 있었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돈을 이렇게 버신 분은 별로 그 얘기 들어서 돈 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다 마음 상처만 좀 많이 입었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 사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마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또 당분간 가격이 아마 1년, 2년간 안 움직일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때 아마 또 흔들릴지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사연자분께서 안전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거를 원한다. 이게 딱 그 아파트예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2년, 4년이면 충분히 어차피 이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정보 홍수 속에서 막 휩쓸리지 마시고 이거는 잘 가져가시면 그래도 몇천만 원 이상의 이익은 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저는 사실 또 아까 팔랑귀가 있으셨다고 좀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얘는 잃을 확률은 거의 없다. 그리고 몇천만 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제가 뭐 4년 뒤에 만약에 혹시나 그렇게 안 되면은 저한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거의 한 7, 80%는 거의 다 이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얘가 싼지는 제가 잘 보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르는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싼 거는 잘 봐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은 4년 정도 기다리시면 좀 이렇게 괜찮지 않으실까. 병원비나 이런 것들이 또 충분히 이걸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또 뭐 방송 우리 너나이님이나 이렇게 방송을 계속 듣다 보니까 지방은 구축은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여러 번 듣게 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좀 2005년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잘못 산 건가 해가지고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근데 이제 그거는 장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20년, 30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안에서의 또 사이클이 있어요. 시장마다. 근데 그 안에서의 사이클이 있고 충분히 이제 저렴한 시기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고, 또 여러 가지 전세가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이제 그래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남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요. 네, 남한테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내가 그걸 들었을 때 이 말의 진이나 이런 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내가 공부가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네.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지금 사연자분의 거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도 하시고 저희 채널 영상도 꼬박꼬박 보시면서 이렇게 내공을 길러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30대 때 이런 방송을 접했어야 되는데 너무 네. 계획 네. 잡혀가지고. 네. 그래도 지금도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을 본인이 이제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 여기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금리 오른다는 말 걱정한다고 네네, 하는데 있었어요. 이거는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금리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금리를